만나라고 느끼세요? 고민이 쓰다. 너무 슬프다. 미리 배경음악이 깔려야 될 것 같아요. 비주룩주룩 내리고 저는 이렇게 제가 미혼이었을 때 이제 코스타를 갔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호주에서 온 이제 사모님이 계셨어요. 아. 네, 찬양 사역하는 사모가 저랑 동갑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남편이 어떤 분이세요? 목사님 어떤 분이세요? 그러면은 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같아요. 내 남편은. 이러는 거예요. 그런 남자가 있단 말이야. 이러면서 혼자 그런 남자 진짜 어떻게 자기의 남편을 예수님 같아요라고 얘기할까. 진짜 부럽다 이런 생각 안 들었어요.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살려면 좀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 외국인이 어우 지저스. 그런 의미로. 맞아. 그런 거였구나. 너무 꼴 보기 싫어서. 진짜 그거예요. 오마이갓이었구나. 맞아. 그래, 그런 것도 있겠어요. 그죠? 제가 정신을 잃었네요. 제일 맞았어요. 얘기 중에서. 근데 그 목사님은 아무래도 그 사랑하는 예수님이시겠죠? 목사님은? 나 예수님하고 살라고? 목사님 사랑의 롤모델이 네. 혹시 예수님 뭐 이런 뭐 특별한 뭐 이런 사랑을 하고 싶다 이런 건 없었고 내가 유학 시절에 이제 오하이오 주립대학에 있는 학생들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대학부를 내가 지도한 적이 있어요. 얘네들에게 좋은 그 부부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보여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그렇게 살지는 않았는데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늘 차를 타면 우리 집사람은 차 문도 열어주고 이제 건물에 들어갈 때는 내가 이렇게 문 이렇게 열어주고 롤 모델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잘못하면 그 쇼윈도 부부처럼 집에서는 이렇게 싸우다가 문 열어주고 우리는 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굉장히 편안해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가정의 제일 큰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편안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일단 재미가 없고 목사님 너무 비현실적이야. 아니. 그래서 안 되겠어요. 굉장히 현실적이야. 비현실적이야. 자, 사랑에 대한 우리 성도님들의 고민은 현실적입니다. 네, 매우 현실적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열화와 같은 반응에 힘입어 사랑에 대한 고민 2탄을 준비했습니다. 네. 저희 힘차게 구호 외치고 출발을 해볼까요? 네. 교회에서 말하기 조금은 애매한 이야기. 교회만 들어가면 성스러워지는 교인들의 솔직한 이야기. 본격 생활 밀착형 토크쇼. 본격 생활, 뭐죠? 본격 생활. 간직한 시간이 있어. 미안해. 내가 다음 사연 읽다가 무서운 사람이래. 깜짝 놀랐어. 발칙한 신앙 고민쇼, 고민이 사랑에 대한 성도님들의 고민을 나누는 날, 이번 사연 조금 무서운 사랑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잘못된 사랑 아닐까요? 저는 요즘 작년에 소개받은 남자친구 때문에 너무나 괴롭습니다. 소개받고 몇 달 만나다 보니 그는 신앙관도 가치관도 저와 너무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와 헤어지기를 원했는데 그때부터가 문제였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무서워. 사랑해. 난 너밖에 없어. 너무 잘 어울려. 너 이래도 되는 거야?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거야? 이렇게 하루에도 몇십 통씩 때론 눈물로, 때론 화를 내며, 때론 사랑을 애걸하며 전화와 문자, 이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만나주지 않자 집 앞까지 찾아와서 차라리 죽어버리겠다고까지 했습니다. 몇 날 며칠을 이렇게까지 하는 그 남자를 보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나를 정말 사랑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만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1년이 넘는 만남의 시간들 속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너무나 지쳤습니다. 이제 정말 헤어지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집 앞은 물론 회사 앞까지 찾아오고 저와 헤어지면 죽어버리겠다고 시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은 아닐 텐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네, 진짜 이 무서운 정말 사랑. 요즘 이 얘기 들으니까 데이트 폭력으로 지금
종종 뉴스에 이제 희생되는 그런 여성분들 이야기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옛날처럼 순수하게 막 널 사랑해 하고 집 앞에서 기다리는 게 이제는 정말 스토커의 개념으로 바뀌고 이게 너무 위험한 사회가 돼서 이걸 어떻게 헤어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목사님? 무조건 나 목사님한테 너무 물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자기들 얘기들 하는 게 더 좋은데 헤어지는 건 굉장히 기술적인 문제고 이건 상담이 진짜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 이제 스토킹은 병이잖아요, 병. 네. 이 집착은 병이기 때문에 이걸 정상적으로 대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 헤어지는 그런 과정이나 이런 장소 같은 것도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헤어지는 것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보는 공개된 장소, 그리고 절대 만날 때 모르는 길로 가면 안 되고 지켜야 될 몇 가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헤어짐에 대해서는 전문가한테 꼭 조언을 구하는 게 중요해요. 혹시 황인영님이나 김경란님은 좀 이런 경험이 없으세요? 아무래도 또 좀 외모도 출중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래요. 여기 써 있어서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좋아서요. 네. 그런 일들이 근데 진짜 실제로 혹시 더 이렇게 있지 않을까? 그런 위험에 노출되지 않나 궁금해요. 이해할 수 있으세요? 이런 경우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이렇게까지 저를 막 쫓아다니는 남자는 없었는데 기억해보면 조금 고등학교 3학년, 뭐 대학교 1학년 요 시절에 오히려 이제 제가 좋다고 이렇게 막 선물도 주고 이렇게 좀 막 마음을 표현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아니 이런 일 네. 없었냐고 안 좋은 일 없었냐고요. 그러니까 잘생긴 사람은 그렇게 저한테 안 하고 제가 보기에 조금 외모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도망 다녔죠. 이건 뭐 사랑이 아닌 것 같은데요. 뭐 거의 뭐 예, 집착의 아니 근데 이분도 알아요. 맨 끝에 보면 이것이 사랑은 아닐 텐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고 얘기하시는 거 보면 이제 사랑이라는 것이 이제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 있지만, 거죠. 그런데 또 나를 저렇게까지 막 네. 내가 저렇게 필요한가 막 내가 정말 없으면 안 되나 막 이런 것들이 네. 이렇게 정말 나중에 막 진저리가 나기 직전까지는 네. 그래도 내가 그 정도로 지금 내가 나를 그렇게까지 네, 막 네, 이렇게 맞아, 생각할 맞아. 수도 있는데 네. 거기서 빨리 벗어나는 게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현명하게 헤어지는 게 최선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도 지금 고민을 하는 걸 보면 이게 사랑입니까? 고민을 하잖아. 근데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쉬운 부분인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이고 또 이제 관계가 정상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인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많은 부분에서 이런 걸 놓치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인격적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자꾸 우리들이 간과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네. 그 인격적이라는 게 뭐예요? 인격적인 것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생각하고 예의를 갖추는 거라고요. 근데 불의하고 오만하고 예의를 갖추지 않는 것들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 그 모양을 뒤집어 쓴 이기주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쉽게 좀 이렇게 분별할 수 있어야 대처도 쉬운데 자꾸 이런 겉모양만 보고 고민하는 것도 사실은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이 사연만 보면 처음에 이제 끊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 남자도 여자가 싫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모든 이게 스토킹 특히 이런 집착의 경우는 양쪽에게 책임이 참 많이 있어요. 물론 피해자지만 네. 그 일을 대처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단호하고 조금 합리적이고 이렇게 좀 그렇게 대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최근 5년간 이 데이트 폭력으로 사망한 여성이요 645명이나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요 근래 이렇게 뉴스들을 보면은 이 남녀의 문제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해도 이 경찰에서 보호해줄 수 있는 게 좀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어디까지 이걸 스토커라고 인정을 해야 도대체 몇 번 이상 이렇게 해야 이걸 스토커로 하는지 그러니까 그런 법률적인 것도 좀 마련이 돼야 된다. 뭐
사실 이런 데이트 폭력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데 현실은 어떻게 보면 누군가 나를 지켜줄 수 없는 상황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위험한 부분이 뭐냐면요. 그 뉴스는 특수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설마 내 남자친구가 좀 집착이 세라고까지 생각을 하고 네. 얘 좀 유난스러워까지 맞아요. 생각하는데 이거는 누가 제3자가 들었을 때는 야, 너 지금 약간 학대에 가까운 수준을 당하고 있는 거야. 너 지금 힘들잖아. 네. 고통스럽잖아. 빨리 벗어나. 헤어나. 라고 하는데 본인은 아유, 그래, 얘가 나를 너무 좋아해서 그러는 거고. 이렇게 좀 뭔가 이것이 일반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인지가 당사자가 제일 느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변의 도움과 조언을 구하는 부분도 필요하고 내 마음에 조금의 불편함이 느껴지는 순간 주변에 이야기를 해서 내가 빨리 빠져나오고 내가 빨리 헤어나오는 것들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사연 보니까 네. 화만 내진 않아요. 그 남자가 그쵸. 예, 예.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다시 맞아, 만나. 맞아. 그러다 갑자기 화내고. 네. 정말 소름 끼치는 영화에 보는 것 그럼 같아요. 이러다가 네. 좀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지 아니 않아요? 근데 대부분이 다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방송 프로그램 진행을 할 때 폭력 남편들에게 이제 학대받는 아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막 이제 폭력을 당하다가 그 다음날 꽃 선물에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잘해준대요. 네, 그래서 맞으면서 내가 지금은 좀 아프지만 조금 있으면 나를 정말 사랑해 줄 거야라고 견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 매와 폭력에 길들여져 버리는 거예요. 그 패턴 속에 그냥 나를 그냥 포기하고 놓아둔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나는 이것들을 저항할 힘조차 이제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스토커들은 본인은 사귀는 게 아닌데 본인은 사귀는 맞아, 맞아. 애인인 맞아요, 줄 맞아요. 착각을 해서 그 유명한 그 연예인 있잖아요. 어떤 여자가 집에 갔는데 거실에서 과일 깎아주고 맞아, 이제 오셨어요? 맞아. 몰래 침입해서 네. 네. 부인처럼. 아, 근데 또 스토킹한 우리 목사님께서 또 진짜 일가견이 있으시니까 스토킹 했다는 게 아니라 ABCD야. 네, 다 ABCD. 잊어버렸는데 왜 또? 근데 아니 그냥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왜냐면 이제 그걸로 또 현명하셨잖아요. 목회자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 특히 이제 스토킹 하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머리를 안 쓰는 건 아니니까 이제 한 케이스는 지속적으로 이메일을 보내요. 이메일을 보내는데 메일이 이건 소설이야. 다 가상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메일만 보면은 굉장히 뭔가 많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다 오픈하는 게 좋다. 사람들에게 빨리빨리 오픈하고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리고 또 이제 한 경우는 이분이 뭐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만 나하고 결혼해야 된다는 계시를 받았어요. 이제 실제적으로 결혼을 하기 위해서 남편하고 이혼을 했고 그리고 이제 키우는 이제 이혼을 하면서 딸아이는 남편이 이제 데려갔고 아들은 이제 키웠는데 이제 우리 교회를 다녔죠. 근데 이 아들을 막 쇠파이프로 때린 거야. 왜냐하면 너 때문에 나하고 결혼을 못 한다고. 그래서 이제 폭력을 이렇게 행사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집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나하고 결혼을 못 하니까 와서 때리고 가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경찰에 바로 이제 신고를 좀 하고. 근데 참 힘들더라고. 이제 교인인데 어쨌든 그런 경우에 참 힘들었던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뭐 이제 정말 나는 나 혼자 있을 때 우리 집사람과 애들이 없을 때 이렇게 밤마다 집으로 찾아오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 벨 누르고 막 기다리고 먹을 거 이렇게 갖다 놓고 이제 그때도 그냥 이렇게 오픈해서 알리고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스토킹을 당하거나 누가 이제 괴롭힐 경우에 빨리 이렇게 알리는 것도 참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진짜 알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렇게 지금 저희가 뭐 심각하게 막 스토킹 이런 얘기도 했지만 자잘하게 우리가 사랑을 하면 누군지 모르는 어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제 만남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사랑이잖아요. 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뭐 같이 찍었던 사진들이나 뭐 이런 개인적인 것들 그런 게 이별 후 또
이별 폭력으로 또 요즘 SNS 같은 거 많이 하니까 뭐 그런 걸로도 막 해서 그렇게 이렇게 폭로를 폭로하듯이 치르기도 막. 하죠. 네, 막 특히 유명인들은 취약하죠. 그 뭐 일반인들도 역시 그런 거에 많이들 지금은 이제 그런 사례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은 참 사람 만나기가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진짜 예전에는 그냥 정말 순수한 마음에 만나고 뭐 또 자연스럽게 이별이 되면 서로 받아들이고 이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요즘 왜 이렇게 다들 극단적이 됐는지 과연 좋은 만남, 좋은 이별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사님? 나는 우리 청년들한테 이게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녀 간의 만남은 또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 만남이 있어야 이제 결혼도 하고 하는 거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너무 경솔한 경우들이 있어요. 아까 SNS 얘기했지만 뭐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데 뭐 인스타그램 사진이 이렇게 딱 올라가면 그건 이제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관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SNS 이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젊은 사람들 그것뿐만 아니라 어느 직장에 가든 뭐 인터뷰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회사에서 다 그 SNS 조사한다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말을 했는지 그래서 그런 이제 관리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나한테 뭐 물어봤지? 좋은 만남과 좋은 이별. 만남. 그래서 네. 이제 우리 청년들한테 자꾸 만나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꼭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만나는데 너희들이 헤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헤어질 때 잘 헤어져야 좋은 만남이에요. 그 이야기는 내가 만나고 헤어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책임이라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나는 생각하는데 내가 책임질 수 있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헤어지는데 문제가 없어요. 특히 교회 안에서 남녀가 헤어지면 교회를 떠나. 불편한 거야. 책임질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만남이나 이런 이제 연애에 대해서 우리들이 반대하거나 막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건강하게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가. 내가 굉장히 구시대적인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들이 책임질 수 없는 일을 하면 만남과 이별 자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무 보수적인가? 어쩔 수 없어요. 내 컨셉이? 예전에 진짜 아날로그적일 때는 우리가 만나서 이별을 통보해야 되고 맞아요. 아니면 손편지를 쓰던지 아니면 통화를 직접 하던지 맞아. 그런 방법을 치는데 요즘은 그냥 문자로 뭐 띡. 헤어져 그리고 전화번호 바꿔버리고 이러니까 상대방이 이제 모멸감을 느껴서 아마 맞아요. 거기서 더 이런 범죄들이 또 일어나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교수님이시죠? 맞아요. 교수님이신데. 과목이 혹시 연애? 황시영 씨, 김병삼 목사님 옆으로 스물스물 다가와서 저랑 같이 하시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답할게요. 이러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제 뭐 저희 나이 또래만 돼도 그런 시대를 겪었기 때문에 이별에 대한 예의도 있고 그 만남의 그렇죠. 예의가 있는데 요즘 친구들은 참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김경란 씨 말씀처럼 그런 거에 대해서 어른들이 자꾸 얘기를 해주고 그거는 아니라는 거를 정말 얘기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너무 그런 것들이 당연시되고 맞아요. 심지어 만남도 그런 뭐 그런 카톡이나 뭐 이런 채팅 뭐 이런 걸 이용해서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런 식으로 헤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세상이 맞아요. 급격히 변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지금 더 심하게 올라오고 있는 그 것 같아요. 관계가 참 소중한 건데, 네, 그렇죠? 그리고 맞아요. 귀하고 소중한 건데 네. 우리가 관계를 참 쉽게 맺고 끊고 하는 것 그런 같아요. 것 같아요. 뭐 페이스북에 친구 한번 끊으려면 클릭 한 번이면 끝나는데 그러니까요. 이런 세상이다 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모습으로 사니까 또 저희 아래 친구들이 그런 걸 보고 또 그렇게 따라갈 수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그러니까요. 들고. 네. 그래요. 지킬 건 지키면서. 네. 그래야죠. 눈에 뭘 지키셨어요? 네. 갑자기 피곤하세요? 어디 계세요? 필요한 게 아니고요. 정리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남에 있어서 이 즉흥적인 만남보다는 진정한 사랑을 느끼면서 만나야 된다. 이런 걸 느꼈죠. 네.
좋아요 누를 시간에 진정한 사랑을 느끼세요. 그냥 좋아요 좋던데. 네? 좋아요로 저기 진정한 사랑 느껴지기도 해요. 네. 골고루 해요. 그래, 좋아요 하나에 울고 웃고 한다, 그죠? 네, 우리? 그럼요. 네. 집에서 좀 더 많이 웃어요. 애들이 당신 무섭대. 사랑하는 법도 배울 수 있나요?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도 모르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건 어찌할 바 모르는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울까. 내가 사랑하는 것이 너무 서툴러서 미안하다. 자, 사랑에 대한 성도님들의 고민을 나누는 날, 우리가 앞에서 그 삐뚤어진 사랑의 행동을 보이는 분들을 보면서 올바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워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사연이 바로 그런 맥락의 것입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요, 사랑도 배울 수 있나요? 네. 나가 죽어라 이런 연병을 놈아. 진짜 자연스럽다. 그렇죠. 다시 할까요? 다시 한번. 나가 죽어라 이런 연병을 놈. 좋아요 눌러드릴게요. 네. 어린 시절 제가 밥보다 더 많이 먹고 자란 말입니다. 아이고. 어머니가 저를 낳다 돌아가시자 아버지는 저를 시골의 친척집에 맡기고 사업만 하셨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친척집에서 천덕꾸러기로 학창시절을 보낸 저는 너무나 감사히도 대학교 때 하나님을 만났고 졸업 후 같은 직장에 다니는 아내까지 만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제 자신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이 맞나? 내가 아내에게 하는 이것이 사랑인가? 내가 아이에게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사랑인가? 늘 이렇게 제 자신을 의심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보, 당신 집에서 좀 더 많이 웃어요. 애들이 당신 무섭대. 말 한마디도 좀 부드럽게 하고요. 아내는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꺼냈지만 저 역시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왠지 모르게 저를 어려워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어린 시절 사랑을 못 받고 자랐다는 것이 늘 제 마음속에 상처로 자리 잡아 아내에게, 아이에게, 그리고 직장에서조차도 저는 어떻게 다가가고 어떻게 포용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을요. 사랑하는 법도 배울 수 있나요? 배울 수만 있다면 제 인생을 걸고 배우고 싶습니다. 진짜 가슴 아프다. 그러네요. 네, 가슴 아프다. 우리 고수님들은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셨나요? 황인경 씨, 사랑 많이 받고 자라셨어요? 왜 나를 저희 솔직해지죠. 쳐다보세요. 그랬겠죠. 네. 네. 사랑 많이 받았겠죠. 네. 에이소 씨도. 저는 오히려 이제 커서 제가 엄마가 되고 그러니까 그게 또 엄마 아버지가 저한테 했던 하나의 사랑이었구나 이런 걸 알았는데 어렸을 때는 저도 부모님이 좀 엄하셔가지고 그게 좀 사랑이라기보다는 되게 엄마 아빠 너무 무섭다 약간 나 안 사랑하나 봐 이렇게 생각할 때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많이 맞았어요. 네. 저는. 네. 맞으면 했죠? 저희 엄마가 좀 욱하시는 성격이라. 네. 엄마는 왜 그렇게 욱하는지 어려서는 모르겠어요. 이게 사랑인지 모르면 커서 철들고 이게 맞아요. 부모님의 사랑이었구나 이런 네. 걸 또 느끼게 되잖아요. 네, 그죠? 저도 네. 그랬어요, 오히려. 그래도 저희가 막 어렸을 때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나가 죽으라고 뭐 하는 연병할 놈이라는 얘기를 이런 욕을 들으면서 자랐다거나 정말 떨어져서 계속 부모님에게서 이제 키워지지 못한 경우들은 또 아닐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진짜 좀 그걸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도 모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분명히 나를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보았을 때 참 어찌할 바 모르는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울까. 배우자를 고를 때 이제 어린 시절에 그리고 이제 가족이 화목한지를 봐.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이 사랑할 줄도 알고 뭐 사랑을 흘러보낼 줄은 것도 더 수월하게 이렇게 좀 자신의 마음과 몸에 배어 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서 네. 사랑 많이 받고 자랐는지를 봐라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사실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이 얘기를 하셨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 너무 서툴러서 미안하다라고. 그런데 사실 저희 아버지가 저를 사랑한다는 느낌을 전 잘 못 받을 만큼 사랑을 표현하시는데 서툴렀고 늘 무뚝뚝하셨고 늘 그래서 무섭고 말을 섞기가 힘든 존재였는데 이제 알게 된 것 같아요. 사랑하는 방법, 그러니까 그 마음 안에 사랑이 너무
많고 깊고 많은데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서툴다라는 건 있을 수 있는 거구나. 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되게 많이 회복되시고 그래서 이제 신앙 안에서도 이제 저희에게 표현도 하시게 되고 아, 난 오늘이 참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도 하시게 되셨는데 가끔 보면 폭소가 터지는 게 제 동생이 이렇게 아이가 있잖아요. 조그만 아이가 그렇게 할아버지를 짝사랑해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만 보면 이렇게 이렇게 다리를 붙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웬만하면은 할아버지가 자기 그렇죠. 손주가 그러고 있으면 얼마나 이뻐요. 네. 그러면은 아이고 예뻐 하면서 막 이렇게 좀 막 해줘야 되는데 그래 이러면서 이렇게 되게 낯설게 어쩔 줄 이렇게 모르셨네. 쓰다듬는 이렇게 낯설게 쓰다듬는 이 어색한 느낌. 저희 아버지도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어 하셨던 분이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이 사랑이라는 게 가슴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표현하는 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건 또 아닐까? 이런 또 의구심도 좀 들거든요. 근데 그게 또 성향이나 좀 분위기에 따라서 그러고 싶어도 왜 뭐 남자답지 못하다던가 아니면 너무 해퍼 보인다던가 그런 얘기들 속에서 괜히 하고 싶다가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특히 일생에 사랑에 말하면 죽는 그니까. 줄 아는 어른들 네, 많으세요. 맞아요. 또 어색해하는 분들이 네, 많죠. 어쩔 줄 몰라 하시고 감정은 이렇게 속에서 이렇게 생겨나는 거지만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건 이제 노력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고리를 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 사연의 주인공 같은 경우에 내가 이제 할머니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고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자식에게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 이게 이제 너무 이제 가슴 아프고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다음 세대에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건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깨닫는 사람의 노력에서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군대 같은 경우에 우리가 흔히 이제 폭력. 네. 근데 대부분의 이제 맞았던 사람들이 그런 결심을 나는 고참이 되면 절대 때리지 않을 거야. 근데 고참이 가면 때려요. 네. 그리고 그게 계속해서 이어가는 거예요. 나는 이제 군목으로 있으면 병사들을 보면서 나는 신우의 그 병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고리를 끊는 사람은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 선배들이 누렸던 많은 기득권들도 포기해야 되고 자기가 내려놔야 될 부분이 있다. 누군가 손해를 보고 누군가 희생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고리는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랑의 결핍에 대해서 느꼈던 이런 아픔에 대한 부분을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이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나아질 수 있고 나는 사실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해 보지를 못했어요. 대개 이제 목회자 가정이 우리 세대에는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소위 방목이야. 알아서 커야 돼 우리는. 사남매가 이제 알아서 컸어요. 그러니까 나는 사랑에 대한 표현이나 이런 것도 잘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우리 애들을 키우면서도 이렇게 뭐 사랑한다 이런 표현을 참 못해.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뭐 다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다니고 하는데 요즘은 사랑해 이러고 이제 전화 이제 끊고 쭉 끊어버린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다행스러운 건 우리 애가 먼저 사랑해. 근데 그때 이제 아빠 사랑해요. 그럼 내가 미투. 그런데 요즘은 아빠도 사랑해. 근데 참 어렵기는 한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조금씩 이제 극복돼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연의 주인공도 누군가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맞아요. 근데 목사님, 저희가 이제 사실 그런 사랑의 롤모델을 가정 안에서 찾을 때가 사실 참 많은데 이제 못 그런 경우가 또 되게 많잖아요. 근데 솔직히 이제 예수님한테 배우기엔 너무 이제 멋이고 그렇다면 저희가 어디서 어떻게 이렇게 실제적인 사랑의 모습을 이런 롤모델을 찾아야 될까요? 그리고 배워야 될까요? 60년대, 70년대 미국에
굉장히 이렇게 유행했던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 이제 슈퍼맨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배트맨 네. 투명 인간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투명 인간에 대한 로망이 있잖아 우리가 아무도 보지 않는 김수영님 곳에. 가장 기쁘네요. 근데 어렸을 때 많이 상상했죠. 그 옛날에 그 이제 투명 인간을 드러내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페인트를 확 던져가지고 이렇게 칠하면 드러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내가 인상적이었던 구절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하지만 이게 너무 추상적이잖아. 네. 이걸 드러내는 방법이 무엇이냐? 네. 그때 이제 이러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색깔을 드러낼 때 예수님의 모습이 보인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추상적인 어떤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랑 그것이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롤 모델은 사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서 드러나야 되는 건데 우리가 그거 살지 못하면 네. 절대로 이제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난 요즘 이제 그런 고민을 이제 많이 하게 돼요. 결국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거니까. 제가 한 그 예능 프로 보면서 최민수 씨랑 강준 씨 그 부부를 이렇게 보면서 느꼈던 게 최민수 씨는 참 불우하게 자란 네. 배우잖아요. 근데 강준 씨는 반면 외동딸에 정말 사랑을 받고 자란 부인인데 이번에 아이들을 최민수 씨가 가정에서 이렇게 와이프 대하는 거나 아이들 대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너무 그 큰 아들 둘이 뽀뽀하고 아빠랑 끌어안고 사랑해 막 이러면서 정말 진한 스킨십을 하고 막 이러는 걸 보면서 아,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지 못한 아빠이지만 와이프가 그 중간 역할을 참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사연의 주인공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충분히 내가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와이프가 좀 옆에서 도와주고 뭔가 같이 이거를 좀 풀어주면 남자들은 또 사실 그렇게 이 쑥스러워서 이렇게 맞아요. 표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좀 중간에서 이 누군가 한 명이 중간 역할을 좀 잘하면 이런 사랑들이 좀 아이와 뭐 이렇게 해서 좋은 좀 화목한 가정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 최민수, 싶어요. 강주은 네. 이제 부부 이야기가 나왔는데 강주은 씨가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최민수 씨하고 이제 결혼해서 살면서 참 힘들었대. 근데 이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이 믿음 신앙이 아니었더라면 못 살았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신앙을 통해서 정말 이게 사랑 이렇게 깨닫게 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신앙인들이 보여줘야 될 것, 네. 신앙인들이 나타나야 될 것을 통해서 사실은 좋은 롤 모델이 되고 네. 좀 변화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주변의 도움이 얼마나 중요한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혼자서는 진짜 이 고리를 맞아요. 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 고리를 끊는다는 것 자체가요. 이 말을 하는 거, 고리를 끊는다. 이 6단어가 인생에 한 번 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맞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해라. 그런데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하래요. 네. 그래서 나를 너무너무 미워하고 나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사람을 생각했어요. 어떻게 사랑해요? 그리고 너무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나를 죽여가고 나를 막 눌러가면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게 하나님은 그 사람도 사랑하시는데 그거였어요. 네. 그걸 인정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기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정말 펑펑 울었어요. 그러면서 나를 깨부시고 내가 이런 마음을 내가 깨부시고 그 고리를 끊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썼거든요. 근데 진짜 우리가 살면서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는 순간 내 안에 진짜 내가 겪고 내가 느낄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런 감정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와, 이것은 내가 이것을 깨부시는 내가 깨어지는 것 같은 이 아픔 끝에 나에게 엄청난 축복 같은 선물이었어요. 제가 김경란님 얘기를 들으니까 원수 같았던 저희 두 딸 아이를 사랑해야겠다는 생각을 제가 지금 하게 되네요. 제가 어제도 그제도 속으로 정말 진짜 이것들아 진짜 이거 적들아 막 이랬는데
제가 정말 깨어지는 경험을 하도록. 그러면서도 사실 네. 미인정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정말 그냥 대적할 만한 사람 있잖아요. 맞아요. 도무지 인정할 수 없고 하나님이 저 사람 사랑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 맞아요. 얘기해 주세요 막 네. 해야 될 것 같은 절대 그런 천국에서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 원수 같은. 넌 지옥에 갔으면 좋겠는 그런 사람. 아니 정말 그런 완전한 사랑이라는 게 존재할까요? 어떻게 맞아, 생각하세요? 목사님. 그런 인간과 인간 사이에 부모든 자식이든 연인이든 뭐 가족간이든 그런 완전한 사랑은 존재할까요? 아, 완전한 사랑이 어디 있어 우리들에게? 하나 드라마 제목이 있던데 완전한 사랑. 그 드라마지.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끊임없이 이렇게 노력해 이제 가는 거고요. 아까 그 사연의 주인공처럼 그 이제 자기 할머니에게서 내가 이제 그런 대우를 받고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한 것, 사실은 이것도 우리들에게 핑계가 될 수는 없어요. 나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이제 책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한때 우리 사회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이런 말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내가 끊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말틴 루터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새가 우리의 머리로 나라는 것은 우리들이 막을 수 없지만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참 많지만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건 우리들의 책임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랑에 대한 부분도 물론 이게 힘들게 내가 받지 못한, 내가 가지지 못한 그런 것에 대한 마음들이 있겠지만 결국은 내가 져야 될 책임과 내가 해야 될 일들, 그런 부분들이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그래서 다음 세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일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예. 완전한 사랑이라기보다는 온전한 사랑을 하는 게 참 답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 한 끗 차이인데 그 완전함과 온전함에 대해서 정의를 좀, 네, 목사님. 온전한 사람. 야 우리 교수님 토스가 굉장히 능숙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목사님한테. 아유 몰라. 역시 솔직하시다. 예. 몰라. 맞아. 네. 우리가 그 선물을 줄 때 행복하지 않아요? 받을 때보다? 그렇지 않아요? 주세요. 네, 좀 주세요. 아니, 선물 줄 때 더 행복하잖아요. 그럴 때 주세요. 정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는 것보다 사랑을 줄 때 더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른가요? 아니 정말 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줄 때도 행복하고 받을 때도 저도요. 행복해. 한번 그 그래? 행복 누려보세요. 계속 저희한테. 주기만 하면 이게 또 맞아요. 이렇게 이용당하는 예, 느낌이 뭔가 조금 조금 그래요. 네. 네, 주세요. 알았어요. 집 주소 알려주세요. 집 앞에 찾아와 계시는 거 아니죠? 지금까지 이제 2주 동안 여러 가지 사랑에 대한 고민들을 나눠봤거든요. 네. 사랑의 상처도 있고 또 사랑이 뭔지를 모르기도 하고 사랑이 뭔지를 못 느끼는 것도 있고 또 그냥 사랑 때문에 마음 아픈 것도 있고 참 이것이 사랑인가 싶기도 하고 권태로운 사랑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사랑들을 저희가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런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인해서 지금 고민하고 계신 분들 참 얼마나 지금 머리도 아프고 여러 가지로 힘들겠어요. 근데 그들에게 좀 이렇게 좀 뭐랄까요? 이렇게 쉬운 어떤 해결책? 단순한. 네, 단순한 해결책? 이런 거는 그래도 우리가 딱 얘기를 하자면 왠지 목사님 이러실 것 같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러면 이렇게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풀린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요즘은 양쪽에서 다 얘기해. 그러니까 다음 그리고 이제 주에는 모르신다고까지 하셨어요. 나 없이 해요. 나 없이. 기분 나빠서 안 진짜 나올 목사님 거고. 없이 해볼만 하지 않아요, 이제? 그만 네. 진짜 안 하산해도 될 나오시는 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말이에요. 한번 그래서 목사님 없이 했다가 느낌 더 좋으면 계속 가는 거. 제자들이 잘 되면 기쁘지. 원치 않습니다, 제자들. 아 근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속에서 채워가야만 하는 건가요? 내가 오늘 좀 마무리하고 우리 네. 끝낼까요? 네. 이게 뭐 신학적인 용어이기는 한데 아까 이제 온전, 완전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완전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실 가운데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이미 그러나 아직
yet and already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아직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들이 아직 그 나라에 다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랑과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이제 우리 크리스찬의 완전을 향해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불렀던 그런 복음성가 있어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거룩한 것 아버지 집. 사실 이 노래가 옛날 우리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참 많이 불렀던 노래예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우리가 그 길을 향해 이렇게 점점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나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제일 큰 축복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완전함이 아니라 완전함을 향해 이렇게 조금씩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아니지만 이미 우리들에게 주신 하늘나라를 향해 우리들이 이제 차츰 가는 것. 그래서 이렇게 점점 나아지는 모습들이 사실은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일이 아닐까. 고민일수다 2주간에 걸쳐서 사랑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참 아는 것 같으면서도 모르는 것 같고 하는 것 같으면서도 못하는 것 같고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랑.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딱 당부하신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요. 우리가 이 사랑을 아직 뭐 완전하게 실천하지 못하더라도 어제보다 오늘 좀 더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 좀 더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